아마존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국제학교를 나오고 그런 다음 대학교를 영국으로 가서 런던대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석사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똑같이 화학공학을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후에 삼성에 입사해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5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좀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라는 대학원에 가서 MBA를 수료했고요. 그 후에 졸업한 후에는 현재 아마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국제고등학교를 다녔고 기숙사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그 내부에서는 너무 좋았지만 밖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후에 영국 런던 대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할 것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교수진도 워낙 잘 가르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제 선배 중에서 케임브리지를 먼저 갔던 선배분이 계셨어요. 한국분은 아니셨는데 그분이 이제 케임브리지에 가서 화학공학 석사를 해보니까 또 이제 다른 면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돼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딱 스펙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셨고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뭘 하고 싶든 어디를 가고 싶든 그거에 대해서 제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최대한 도와주셨던, 그리고 제 결정을 많이 믿어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삼성에 5년 동안 근무하셨던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아마존의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이렇게 잘 비교도 하시고 또 아마존 이야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그런 것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과 아마존을 딱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써놓으신 곳이 있더라고요. 네, 책 뒤편에는 제가 이제 삼성과 아마존을 다니면서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우선 삼성의 복지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다녔을 때 느꼈던 게 점심 식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느꼈거든요. 식사를 워낙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삼성,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마존은 아쉽게도 점심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 중에 검소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검소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를 안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조금 절약을 해서 고객에게 돌려주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을 사비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룩셈부르크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업에서 점심 쿠폰 같은 걸 줍니다. 그게 한 10,000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그걸로 머리를 잘라도 되고 장을 봐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서 도시락을 싸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사용해서 점심에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사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점심은 삼성이 좋은 거군요. 정말 좋아요. 전 퇴사했었을 때 식당 가서 여사님들한테 5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해주신 덕분에 잘 있다 나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이제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선배들을 만나러 다양한 회사들을 다녀왔는데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가기 전에 아마존도 이 정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엄청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망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검소함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꼭 점심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이 재미없어서 퇴직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짜밥 안 준다고 퇴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팀 단위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팀 간의 화합도 중요하고 팀 단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많이 느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본인이 맡은 업무가 있고 본인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라고, 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회적 응집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끝나고 뭐 친한 동료들끼리는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기도 하고 주말 잘 보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응집성은 서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응집성을 전혀 없애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자기가 너무 친한 동료지만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너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사회적 응집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 놀랐던 건 제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식사 시간이 가장 놀랐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 친구 중에서 케임브리지에 같이 나왔던 한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 교포인데 그 친구도 나중에 미국 회사를 가봤더니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에 나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도 이게 아마존의 문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의 문화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식사 시간에, 아니면 그런 식사 시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할 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도 조금, 네,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당황스러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 자체를 외국에서 해본 건 처음이라서 좀 색다르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점심을 거의 혼자 이렇게 먹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면 혼자 먹고. 네. 이제 물론 이게 또 부서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대부분 혼자서 알아서 먹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밥 먹고 올게라는 얘기도 굳이 안 하고 그냥 옷 입고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워라밸이라고 네네. 요즘 많이 한국에서는 이슈가 되는데 퇴근은 네. 되게 잘 되나요? 정시에? 퇴근은 사실 정시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도 물론 계약서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지만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서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출퇴근 시간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9시부터 10시쯤에 출근을 해서 보통 6시에서 한 7시쯤에 퇴근을 하고요. 그 후에 7시 넘어서 저희는 이제 미국이랑도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미국 시간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7시가 넘어서 미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늦게까지 남아서 회의를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워라밸을 워낙 중요시하는 유럽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기는 했어요. 이제 너희 7시 넘어서 회의하자고 하면은 안 받아도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런 거 무리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워라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가면 정말 일 많이 하고 늦게 퇴근할 거다.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입사를 했었을 때가 한참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워라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유 출퇴근제도 도입을 했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다른 사람 간의 경쟁은 치열하지 않고요.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막 남아서 일하는 친구들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이제 본인의 성과를 어떻게든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 매니저도 자주 얘기하는 게 항상 뭐 일찍 퇴근해라, 주말에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좀 자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퇴근 시간이 되면은 상사들은 다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끼리 남아 있어도 이 친구들은 남아서 본인 할 일을 다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승진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승진이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몇 년을 다녔느냐보다는 다음 직급에서 필요한 능력을 이 사람이 충분히 보여줬나,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이제 상사가 보통 하급자를 하는데 또 다른 평가 방식이 있나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면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평가를 해줄 사람을 제가 먼저 고르고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평가를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은 매니저랑 앉아서 너의 장점은 이건 것 같고 단점은 이건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 장점은 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진행이 됩니다.